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1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44% 하락 마감했죠. 그 전날까지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아시아 증시도 안 좋았죠. 니케이가 2.3%, 대만이 2.1% 하락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장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1.6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장이 크게 하락한 건 뭐 다음 주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 때문에 우리나라장이 열리지가 않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선물도 장중에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한 0.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들어서 개인들이 물량을 거의 뭐 던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극적으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나스닥이 0.82% 상승이 나왔고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 121선에서 아래꼬리를 이렇게 만드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니까 또 상승 이유를 많이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유를 뭐 찾아보시면 머크사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를 보였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미국 제약사 머크사의 주가가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코로나 백신 회사죠. 모더나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저점에서는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이틀 정도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우리나라 장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현대중공업을 종가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가장 강한 종목, 그런 종목을 오버나이트 하면 간밤에 미국 나스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은 뭐 그다지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가가 마이너스 0.87%에 시작을 했고요. 11만 2천원, 이게 전일 저점이었죠. 이게 전일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게 충분히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기다렸다가 뭐 아침에 얘가 고점이 뭐 11만 9,500원까지 갔죠. 하지만 얘네를 뭐 추가 매수한 부분까지 합해가지고 보합 부분에 일단 한번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10시쯤에 얘가 11만원, 11만원이 살짝 깨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단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저점 구간에 오면 충분히 이렇게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 수급을 보시면 수급이 계속 여전하죠. 이 기간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현대중공업이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 15일짜리가 상장이 되긴 하지만 그게 뭐 4만 주기 때문에 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이런 양호한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얘가 신고가를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급락을 함에 따라서 얘네들도 뭐 하락은 나오긴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지금 현재 굉장히 그래프와 기간 수급이 좋은 두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애가 이 포스코 케미칼과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보시면 장이 그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수급 또한 기간이 10만 주 또 매수가 들어왔죠. 저 같은 경우에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을 종가 분할을 해갑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중공업과 유사한데요.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좋지 않고 나스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종가 분할에서 해갈 때는 나의 모든 현금을 이렇게 종가 분할에서 해가는 게 아니죠. 일부 물량을 종가 분할에서 해가고, 만약에 미국장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작전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금일 새벽에 미국 나스닥이 1%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면 포스코 케미칼을 17만 3천원, 4천원 이 부분에서 주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분할에서 일부 물량 해갔던 겁니다. 일단은 기간 수급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선과의 그런 이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수급이나 그래프가 굉장히 포스코 케미칼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들은 계속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한농화성 시초가가 3.2%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에서는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 그리고 CIS, 그리고 TSI,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할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다음 주 중에 다시 한 번 더 3000포인트가 무너지고 저점이 한번 온다면 이런 애들 충분히 저점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 지난주 목요일날 부광약품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을 한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거의 하한가까지 갔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시세를 많이 주었던 한국 BNC 이런 애들이 양이틀 정도 이렇게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한국 BNC 이런 애들 급락을 하면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해줍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라도 이런 애들이 4만원이 살짝 무너지거나 이렇게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미국장 이야기하면서 오늘 미국장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게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미국장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우리나라 머크 관련주는 HK 이노젠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 있습니다. 자, HK 이노젠은 이전에 한국 머크와 백신 유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머크 관련주로 묶였는데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녹십자 랩셀 역시 미국의 자회사 아비타가 머크하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머크 관련주로 이렇게 묶였는데요. 이런 애들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이라도 이런 애들이 머크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갭을 뜬다면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역배열 그래프기 때문에 갭을 띄워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다음은 대북 관련주입니다. 자, 대북 관련주가 요즘에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10월 말이나 11월 달쯤에 남북 정상회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월 중에는 일단은 남북 통신선이 재개가 될 것 같고요. 자,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 굉장히 센 애가 이 신원이죠. 그리고 아난티, 그리고 선도전기.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주도 해당이 되지만 중국의 전력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도 이렇게 옆으로 2, 3일간 행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이 선도전기인데요. 이 선도전기 다음 주에 2, 3일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일 때 종가 분할에 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주 10월 7일 날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죠. 이 원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원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장이 되는데, 뭐 업종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2차 전지 소재 장비주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뭐 한 3,200억 정도 되는데요. 뭐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죠. 원준이와 굉장히 사업이 유사한 그 종목은 뭐 원익 PNC, PNT, 코인테크라고 하는데요. 자, 원익 PN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 전기차 충전 관련 그런 재료로 한번 이렇게 41,900원까지 이렇게 고점을 찍었죠. 그러다가 뭐 장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탈을 했는데요. 자, 이런 애들도 뭐 원준이 상장하기 전에 이렇게 저점에 온다면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음 주 중에라도 이렇게 원준이 상장되기 전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종가가 끝난다면 이런 애들은 충분히 이렇게 신고가를 노리고 종가 분할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준이 상장되는 10월 7일 뭐 이전에 이런 원익 PNC 그리고 PNT 이런 애들이 과연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여 줄 것인지 여부 그런 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